안녕하세요. 조쌤입니다. 이건희 회장님 이야기를 했었죠. 이건희 회장님은 뭐 이제 저 들은 얘기예요. 친구분한테. 사람들은 나에게 돈이 많다고 하는데 나는 돈이 많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잘 모른다. 나 돈의 느낌을 잘 모르겠다.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박물관만 해도, 전시관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고 그 안에 작품들이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작품 하나의 가격이 뭐 몇천에서 몇억, 몇십억 뭐 이렇게 될 텐데 글쎄 돈에 대한 느낌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마치 그거는 우리가 이 공기가 있음 꼭 마셔야 되지만 이 공기가 있다는 것을 평소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얘기하는 그 아이를 잘 기르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아이 때 이것을 잘하면 고통 없이 사는 게 가능하다. 뭐 이런 가르침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 좀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태교부터 해가지고 낳는 과정까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살까지 아이를 어떻게 해야지 아이가 이제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약간 신적인 이야기랑 에너지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의 뇌 구조라든지 이쪽으로 보면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면 긴장하지 않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자극에, 마이너스적인 자극에 이 아이는 반응하지 않고 안정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 전전두엽이 항상 필요 이상의 과각성 상태가 아닐 테니까, 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필요 이상의 과각 상태가 아니니까. 어떤 얘기냐면 포바스켓 4개의 포 바스켓, 그 바구니죠. 바구니를 해요. 그래서 4개의 바구니가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면 이 아이는 인생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부러운 얘기긴 해요. 완벽하게 문제가 없다는 건 다 사랑 안에, 사랑으로 잘 길러졌으면 커서도 성공하고 막 문제도 없고 이렇다는데, 첫 번째 바스켓 시기는 언제냐면 그 시기에 대한 얘기예요. 시기. 처음에 이 아빠 씨랑 엄마 씨랑 이제 만났을 때,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딱 만났을 때, 그때 이게 사랑에서 이제 만들어진 관계인지 아니면 폭력이나 어떤 이제 원치 않는 뭐 강간이라든지 이런 이제 성적인 어떤 학대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진 거라면 뽑았을 게 첫 번째 바스켓이 부서져 버린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때 뇌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어쨌든 그만큼 이제 모든 사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정말 사랑 안에서 이제 엄마 씨랑 아빠 씨랑 만났는지 그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바스켓은 뭐냐면 태교요. 뱃속 안에 10달 동안. 10달 동안 정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사랑으로 잉태된 아이다라고 이제 엄마가 메시지 넣어주고 아빠도 이렇게 넣어주고, 이러면 그 두 번째 바스켓 성공한대요. 근데 여기다 대고 이제 또 너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뭐 이런 얘기하고 얘가 이제 알아듣고 스트레스를 느낀다는데, 아마 이 영역에서는 조금 신빙성이 있을 것 같은 게, 애가 단어의 의미는 모르더라도 엄마가 이제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거나 아빠로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도 나가고요. 신경계가 이러고 있을 거잖아요. 그 분명히 전달은 될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랑은 좀 이제 릴렉스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저 세 번째 바스켓은 뭐냐면 낳을 때래요. 낳을 때. 태어날 때 엄마의 그 자궁에서 이제 그러니까 딱 나올 때인데, 난산에서 낳았으면, 난산 정말 힘들게 아이를 이제 낳으면 뭐 머리가 크다든지 뭐 애가 거꾸로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뭐 너무 어렵게 낳으면 아이는 세상이란 너무나 무서운 거고 고통스러운 곳이야라고 인식을 한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 자연분만으로 딱 이제 난산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자기를 이제 힘을 써가지고 이제 쑥 나오면은 아이가 이제 세 번째 바스켓이 완성이 된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건 만약에 이제 편하게 자연분만으로 이렇게 자연분만이 아니라 편하게 이렇게 배를 쬐가지고 이제 애를 받잖아요. 그러면
편하게는 놨는데 세상이 무서운 것이거나는 이제 생각하진 않는데 살면서 조그만 이렇게 걷다가 조그만 돌부리가 있어도 거기에 틱 하고 걸려서 넘어진대요. 왜냐면 마치 그 병아리가 부화할 때 어미닭이 처음부터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어느 정도 톡톡톡 하다가 탁 해가지고 이제 가장 힘들 땐가 이렇게 한번 키포인트 빵 한번 뚫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안간힘을 써야지 그 병아리도 이렇게 그 체력 단련이 돼가지고 나와서 그 단련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나비 번데기 얘기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번데기 나비가 이제 번데기를 뇌고추를 뚫고 나올 때 편하게 하라고 사람들이 이제 가위로 이렇게 딱딱딱 오려서 나오면 걔가 나와가지고 얼마 산지를 못한대요. 그때 죽을 힘을 써가지고 그 몸에 이제 근육들이 아마 생성이 되고 그런가 봐요. 사람도 그런 곳이 있어요. 뭐냐면 폐예요, 폐. 처음에는 이 폐에 이 허파 꽈리들이 이렇게 쫙 오므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페트병으로 치면 이렇게 페트병을 쭉 오므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다가 태어났을 때 하고 울잖아요. 그때 숨을 하면서 크게 들이마시면서 공기가 훅 들어가면서 폐꽈리가 훅 그러면서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폐포가 확 늘어나면서 근데 그렇게 큰 숨을 들이마시지 않으면 애가 폐가 약하겠죠. 불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기능이 아닐까. 그래서 완전히 편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딱 자기가 겪어야 되는 힘 써서 나올 때 태어날 때 세 번째 마스켓이 완성된다 그러고요. 네 번째는 이제 뭐 프로이드가 얘기한 요즘 근대 심리학, 난 요즘 현대라고도 얘기하기에는 너무 옛날 구닥다리 심리학이라 근대라고 얘기하고 싶네. 심리학인 그 태어나서 이제 한 4살, 6살 때까지의 아이가 그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까지 어떻게 자랐는지, 그때 사랑 안에 자랐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든 과정이 사랑에서 다 이루어졌으면 이 아이는 늘 성공하고 자라서 큰 문제가 없이 고통 없이 자란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인도에서 원네스에 들었어요. 근데 원네스 유니버시티는 오쇼라주니 씨 쪽을 많이 가져왔을 거니까 아마 인도 사람들이 거의 하는 얘기가 이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어쨌든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우리가 어떠한 자극에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팅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특히 그 1번 뇌라고 말하는 이 파충류의 뇌는 공포라든지 이쪽이 많이 위험한 거 아닌가를 늘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과도하게 발달돼 있으면 에너지를 여기서 다 쓰니까 신경계가 오그라붙어 있으니까 살아가기 힘들어요. 하지만 적당히 우리가 경계할 줄 알고 또 이제 위험하지 않게 풀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 됐다는 것은 그 푼다는 쪽, 푸는 릴렉스하는 쪽에 이제 할 줄 안다는 거잖아요. 1번 내가 과도하게 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인도 쪽에서도 얘기한 건 아닌가라고 제 뇌피셜을 얘기해 봤습니다. 네, 또 보죠.